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추석 연휴 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어떻게 포트 구성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하루 전인데 역시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미국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다우지수 또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자, 지속적으로 좀 끼워 맞추기식의 어떤 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증시는 좀 약보합권에 좀 마무리가 됐죠. 결국은 개별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수는 별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개별 종목들이 하락이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밤에 자네들의 의장이 좀 한마디를 했었죠.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꼭 할 것이라는 애매한 코멘트를 펼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면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미팅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뭐 핫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G2, 그러니까 중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조금 긍정적으로 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뭐 중국 쪽에서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위안화를 뭐 절하를 또 시켜버린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비매너적인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방보다는 추석이 지나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됩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주력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의 환율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수출 업종의 환율적인 측면을 힘입어 주가가 3분기에는 실적이 3분기에는 잘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한 2조 정도 매수를 했죠. 대형주만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연기금은 어떤 종목, 외인은 어떤 종목에 수급을 맞춰서 움직이는지, 이런 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시장 관망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오전에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30포인트 기술적 라인에 대한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면서 일단은 전략 후강의 패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 1930포인트는 오늘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추석 이후의 시장도 제가 생각했을 때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앞이지만은 오늘도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관리를 받으셔서 어려운 길 함께 헤쳐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추석 연휴 전에 시원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321번님, 신세계 24만 원에 비중 30%. 최근 들어가지고 신세계가 이제 또 핫 이슈에 떠오르고 있죠. 25일 날 5시 마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소공동, 롯데가 갖고 있는 소공동 면세점, 그리고 롯데타워에서 갖고 있는 면세점 입찰과 관련된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입찰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 신세계, SK, 두산 이 4개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가진 자가 뺏기지 않으려는 전쟁, 그리고 두산이랑 신세계 같은 경우는 뺏으려는 힘겨루기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9월에 어디였죠? 국내 시내 면세점 입찰을 했을 때 이번 12월에 도래되는 것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9월달, 8월달에 이슈
가치를 가지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24만 원에 매수하신 게 약간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120선이 오늘 종가상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4만 원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가긴 갈 것 같은데 재료를 좀 머금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2만 원 라인이 왔을 때가 적정한 매수 단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매수 단가 22만 원 그리고 1차적 목표가는 2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7542번님 LGU 플러스 11,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지난번에 상담해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최근 들어서 61선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 자, 결국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타 통신주들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주가 상승 여력이 오히려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1선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7% 정도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61선 이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11,000원대시면은 아직 수익 중이십니다. 아직 수익 중이시니까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롱런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올 겨울 그러니까 하반기 겨울 때까지는 홀딩하신 전략 그리고 13,000원대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롱런의 관점으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9335번님 누리텔레콤 만원의 비중 30% 현재가 13,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에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고점 14,800원 찍고 다시 한번 터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 2007년 맥점이 딱 14,000원 라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50일 신고가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만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14,000원 넘어선 라인에서는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매매 동향을 최근 놓고 보더라도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놓고 보면 여지없이 최근 주가의 상승은 기관이 이끌지 않았나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전 고점인 14,500원, 800원 라인을 돌파를 할 때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고 좀 돌파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500원 오면 반절은 수익 실현하시고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반절만 가져가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005번님 나이스 DNB 9,6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이스 DNB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결제 사업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자,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사실은 3,000원대였는데 지금 만원대를 찍다가 지금 8,000원대까지 움직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9,600원대신데 이런 테마성으로 지금 점진적인 상승이 나와줬다가 고점에서 거의 거래량을 털면서 어떤 그런 전형적인 일단 물량 정리를 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따라잡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9,600원대신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어제 이제 하락이 18%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부 되돌림 파동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5일선으로 작용되고 있는 8,500원대.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8,500원대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돌파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 나왔을 때 빠른 그런 정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8,600원에서 8,700원대 요 정도 라인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 9,000원대, 8,600원에서 8,700원대까지 홀딩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때 한번 강력한 돌파가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9,000원대에서는 한 번쯤은 잘라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944번님 3,650원에 후성 3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가 3,810원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3,2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폭스바겐 효과에 힘입어 주가 4,100원까지 상승을 좀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기지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패턴을 좀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 하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굉장히 좋으니까 기업 자체의 가치 변하지 않는 한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25% 정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좀 밀려가지고 3,8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기업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신 다음에 한 분기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1361번님 인포피아 14,700원에 비중 1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포피아 혈당 관련된 측정기 관련된 그런 기업을 생산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횡령 배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확인 사항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최근 들어서 실적도 어느 정도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전분기 대비보다 굉장히 좀 많이 급증한 그런 모습들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번 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해진 그런 상황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매수가가 지금 14,700원이십니다. 14,700원이시면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이 돼 있죠. 지금 일단은 9,800원에서 지금 13,000원대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이 돌파가 나왔을 때는 한 14,000원 정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손절가 9,7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 가격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원익 IPS요. 원익 IPS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1,500원에 네. 50%. 11,500원에 50%요? 예. 예, 오늘 종가가 9,530원이니까 2,000원 정도, 한 20%,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하네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12,000원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에요? 예. 아이고, 좀 빠르게 좀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안 좋죠? 네. 대장격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양이행주도 마찬가지고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다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주가가 지난해 4월 달부터 주가가 10,000원대 대비해서 16,400원까지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이 계속 꾸준히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4월만 하더라도 30%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인 지분이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더라고. 그저 200만 주 거래했는데 100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더라도 9월 23일이네요. 230만 주 거래되는데 100만 주 정도 외인이 매도세가 나왔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패턴이 어떻게 가냐면요. 과거에 있는 패턴이 그러니까 이평선도 어떻게 보면 본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해요. 예. 그러니까 캔들, 이평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무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항 라인은 그러니까 매물대 같은 저항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 돼버렸는데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의 이평선은 큰 의미를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12,000원이면 너무 이평선의 하락폭도 커진 상황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 캔들도 등락폭이 커진 상황에 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진바닥을 좀 형성을 하는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하방으로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못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좋은 말씀을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9,5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00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9,000원까지요? 예. 그때 그러니까 돼서 물을 타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전화를 주시는 게 빨라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가 9,190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은 9,000원, 그러니까 앞다리가 8로 시작하는 타이밍이 와야지만 주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 타지 마시고요. 예. 장중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8이라고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예. 제가 기억을 꼭 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뭐 그 다음날 시초가에 물 타셔라 아니면 그 다음날 어느 정도 맥점에 물 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지금은 물 타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만 좀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시고요. 예. 만에 하나 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이 앞에 오는 순간이 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네.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글과 컴퓨터 예. 23,300원에 예. 30% 비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될지 지금 단기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혹시 연락을 주셨던 분이신가요? 제가 상담을 받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상담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상담 받아보신 분이세요? 한국화 컴퓨터로? 예. 아. 아니요, 안 받았어요. 아, 안 받으신 분이세요? 네네. 지금 저기 밖에 조정실에서 예. 받으셨다 그래갖고 저 받아온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23,300원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네. 제가 한국 컴퓨터를 한번 상담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컴퓨터가 계속적으로 장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장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가격대 목표가를 27,000원 정도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부근이잖아요. 네. 매수가 부근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일단은 가격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안 보실 거면은 예. 한 24,000원 부근에서 한번 잘라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일단은 지금 예. 일단 박스권 돌파했고 그리고 정고점 맞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실적과 재료 겸비한 종목인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일단 주가의 상승폭이 단기간에 지금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 40% 넘게 올라왔어요. 예. 지금 2만 원부터 지금 2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40%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 내지 어떤 그런 단기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한 24,000원 부근에서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더 갖고 가려면 좀 더 폴딩 하고요. 가져갈 것이면 밴드를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22,000원 있죠? 예. 22,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 보시고 22,000원대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손절 라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이요? 예.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드려볼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기 호텔신라 11만 6,500원에 30%요. 11만 6,500원에 30%요? 네. 오늘 종가가 11만 5,500원에 끝났네요. 네.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이드코멘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핸들링을 굉장히 좀 잘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주가 9만 원대 대비해가지고 14만 3천 원대까지 한 3-4번 스윙을 좀 해드린 종목으로 기억나고 있는데 면세점 사업 관련된 이슈 끝난 이후에는 종목 상담을 좀 안 해드렸고요. 이슈 소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가 무슨 이슈냐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슈를 머금고 있는 게 어떻게 주식시장이니까 뭐 그거에 맞춰갖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잘 해보실 게
단기 이평선인 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죠.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5일선, 21선, 60일선, 120선, 200일선, 300일선 이런 이평선 말고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이평선도 있어야 되고 종목마다 갖고 있는 지지라인의 이평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놓고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83일선이 딱 지지라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83일선 맞고 올라가고 패턴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내면세점 이슈 소멸로 인해가지고 주가 14만 3천 원 찍고 주가 하방으로 밀려가고 10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응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이 되겠네요. 전 고점인 쌍봉 구간인 12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뚫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12만 5천 원이면 9천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위로 50% 아래로 50%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위로는 60%, 그러니까 위로는 상승 여력이 6만 원, 아래로 하락했을 때 4만 원. 그러니까 위로 먹을 확률이 더 많을 때 투자해야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지금 11만 6천 원이면 딱 가운데 선이에요. 딱 가운데 선이니까 뭐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이렇게 코멘트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목표가 12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뭐 10월 관련돼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계속 내방을 하죠. 과거 메르스 사태로 인해가지고 뭐 내방객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거를 상회할 만큼은 다시 회복됐다고 하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국경절도 있고 뭐 이슈가 굉장히 많죠. 명절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자동적으로 주가는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11만 6천 원이면 약간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보세요? 예? 예. 그런데 그 10만 8천 원에 올 가망이 많아요? 얼마요? 10만 8천 원에 올 가망이 많아요? 10만 8천 원이요? 네.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10만 8천 원 말씀하신 게 뭐 한 60일선, 주봉상으로 한 60일선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 초부터는 대형주 섹터로는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이게 10만 8천 원이 온다고 하면 차라리 비중을 더 10% 실으세요, 과감하게. 그렇게 저도 거기 오면은 더 실으려고 하는데 그게 올 편이 많은가, 지금 거기서 갈 편이 많은가, 어떻게 됐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호텔신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만에 하나 주가가 안 밀린다 그러면 그냥 보유한 물량만 가져가시고요. 만에 하나 주가가 밀려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10만 8천 원이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 가격이 온다고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실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방향성을 자꾸 좀 매매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지지해지 10만 2천 원까지는 안 가겠죠? 10만 2천 원이요? 네.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HTS 상에 나오는 본지표가 됐건 보조지표가 됐건 모든 지표들은 다 과거 데이터예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거지, 미래를 저희가 점쟁이 같이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증시가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저평가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국면인 건 분명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쏴버린다. 아니면 중국 쪽에서 위안화 절하를 큰 폭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주가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 잡으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지라인은 뭐 큰 폭으로 잡으면 주봉상으로 한 81선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산업이요. 현대산업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휴, 걱정이 돼요. 6300원이요. 63,300원이요? 예. 비중은요? 40%예요. 40%요? 예. 어떤 게 많이 걱정이 되세요? 아우, 수익 나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오늘, 어제 오늘 그냥 엄청 떨어져가지고 잠도 안 와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예. 지금 4% 빠졌는데요. 그래도 그냥, 아무튼 걱정이 되네요. 주식하신 지 죄송한데 얼마나 되셨죠? 2, 3년 됐습니다. 아, 2, 3년 되셨어요? 예. 많이 좀 안정적인 걸 많이 좋아하시죠? 예, 조금 그런 편이죠. 지금 근데 많이 안 떨어진 편이에요, 지금. 4%니까. 예. 충분히 지금. 선생님, 조금 수익 나고 나올 수는 있겠습니까? 충분히 수익 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일단, 제가 이제 제가 집이 이제 용산이고, 사무실이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 제 사무실 가면은 그 63빌딩 있죠? 예. 63빌딩에 그 면세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막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용산에 가더라도 용산역에 벌써 이미 면세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그런 성공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적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얼마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봤자 이제 51,000원입니다. 51,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8월 달부터 51,000원을 계속적으로 지지했죠. 51,000원, 51,000원, 51,000원. 자, 51,000원 세 번 지금 지지를 하게 되면 쓰리바닥 구간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51,000원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79,500원까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예. 역대 최다 거래량이 터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7만 원에서 8만 원 넘어갈 때는 고점 매물이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구간부터는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 잔파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수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수급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고가를 경신했잖아요. 예. 주가가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도 1월달 있죠? 12월달, 1월달. 이때 주가가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했는데. 3만 원이었어요. 이때 주가가. 예. 근데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매수를 6만 원대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물량이 나오겠죠.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예. 지금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매수가는 안 좋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승과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수급은 꼬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 보고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으면 10월, 11월까지는 한번 들고 가 보세요. 예. 실적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 보시면은 예. 제가 봤을 적에 다시 한번 이 66,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매매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 수화기로 좀 받아주실래요? 기아차예. 예, 여보세요? 기아차예.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 수화기로 받아주실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기아차예.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66,000원 매입 단가는 66,000원이고 네. 50%예. 66,000원에 비중 50%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많이 좀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과거에 예.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2차장 목표가 57,000원 좀 잡아드렸는데, 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환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차죠. 신차가 나와야지만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신차 부재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이 좀 감소됐죠. 그런 부분을 이제 GM 쪽에서 더 MS를 좀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올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폭스바겐 이슈가 굉장히 많죠. 연비 과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는 뭐 매출이 그 연비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뭐 안 좋은 게 한 11배 이상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 막 20% 막 30%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디젤 모델을 아예 판매를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오로지 가솔린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고 디젤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비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게 폭스바겐의 주가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BMW 주가가 장중에 11%를 한번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아랫꼬리에 달고 다시 올라왔죠. 이렇듯 자동차 업종에 다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난히 18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무난히 5만 7천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고 그러면 애매하게 뭐 장중에 5% 10%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만 조심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차적인 목표가 52,000원, 2차적인 목표가 57,000원이다. 근데 52,000원 찍고 만에 하나 장중에 종목이 빠져가지고 앞에 47,000원, 48,000원 가도 겁먹지 마시고 2차적인 목표가 57,000원까지 가져가셔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가 51,500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폭스바겐 관련된 뭐 전수조 뭐 이런 애매한 거 악재 떠버리면 주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배제를 하고 만약에 이런 악재가 안 뜬다라는 전제하면 2차적인 목표가 57,0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고요. 만에 하나 이 악재가 돌발 악재로 떠버린다. 그럼 그날 무조건 여기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뭐 장중에 리딩은 안 되지만 장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꼭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변수 맞춰가지고 꼭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그러면 그 52,000원 그 해가지고 넘어가면 57,000원까지는 가지겠습니까? 변수만 없으면 다른 문. 예, 제가 생각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대차 엊그제 뭐 정인선 부회장이 314만 주 장내 매수했죠. 그리고 원래는 노조 지금 협상해야 되는데 막 협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현대차와 기아차와 노조만의 협상이라고 하면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뭐 지금 4년 연속 또 파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탄하진 않을 건데 정부에서 이제 좀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업하면 뭐 규정을 바꿔버리겠다. 지금 노조가 파업은 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뭐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공장 안에서 파업을 못하게 하겠다. 노조 사무실을 공장 밖으로 빼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압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조만간 협상해요. 그럼 협상을 하면 다시 한번 주가 슈팅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2차적인 목표가 5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만 원에 10%요. 50만 원에 1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 한 달 전에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그때 그때 전망을 60만 원 정도 55만 원까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예.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뭐 괜찮을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사도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메디톡스가 실적 개선에 대한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에요. 네.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노톡스에 대한 신제품 이노톡스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부각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메디톡스 같은 종목이 바이오 쪽에서 못 가면은 전체 바이오 섹터 다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고 굉장히 네. 좋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정고점 부근까지는 일단은 뭐 50만 원 충분히 넘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50만 원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5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 연말까지 가면 괜찮을까요? 예,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네. 가치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네. 주식 투자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네. 내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번, 저한테 종목 상담 받으신 것도 좋지만은, 회사에 또 가보셔갖고,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한 번쯤은 본인이 한번 들어가 보셔갖고, 보시는 것도 한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예, 한 5% 정도 더 살라고. 5%나 예, 10% 5%는 정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5% 사시는데요. 네. 밴드는 뭐 40만 원대 중반대 있잖아요. 네. 40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오면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3774번님, 제노포커스 27,55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25,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효소 시장을 가지고 MS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효소만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면 한 12조, 그리고 뭐 효소 시장만 놓고 보면 한 4조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3분기 같은 경우도 좀 잘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 53,000원 고점 대비해가지고 29,900원까지 주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옆으로 굉장히 기는 패턴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현재 이 종목 27,55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29,000원 후반대 오면 기술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시겠다 하면 29,000원 후반대 매도하셨다가 주가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25,000원 라인에 오면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9426번님, 두산중공업 23,000원 라인 비중 9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3,0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변동성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과 하락 열어도 돼.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23,000원대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죠. 61선까지 부근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61선 부근에서 일단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의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오늘 이제 지수 오늘 2% 정도 들어 올린 주체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3,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좀 상단에서 하셨기 때문에 올라서면 언제 어떻게 잘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 해서 일단은 홀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550번님, PS텍 8,500원에 비중 40% 가지고 있네요. 오늘 종가가 7,84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외국인의 매수대가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5%였던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분이 조금 12%까지 한 7% 정도 증가된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외인의 매수대가 강력히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최근 주가 4,000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왔고 주가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기술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큰 무리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500원이라고 하면 너무 고점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죠. 기업을 살 때는 공부를 해서 기본적 분석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 매도를 할 때는 예술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매수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8,500원은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방 라인을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7,4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약간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 이런 거 걸쳐 뭐 고민하실 때 아닌 것 같고요. 장중에 7,400원이 이탈된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618번님, 코리아나 14,90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지난번에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죠. 에이블 CNC라든지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10월달 중추절 때까지는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15,000원대 이상권역, 15,0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돼 있는 그런 포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상당히 좀 잘 돌파를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최근의 흐름들 일단은 15,650원, 15,350원 이때에 대한 고점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15,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죠. 결국에는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폭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충분히 응집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은 14,900원대 일단은 조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조금 손실 구간이신데, 자,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달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 가격적인 부분들은 일단 그때 가서 한번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신 전략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동서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7,850원에 92%? 37,850원이요? 850원이요. 예, 22일날 샀거든요. 8월 22일이요? 예. 9월 22일인가요? 9월 22일이요. 9월 22일이요?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저희 방송 자주 보세요, 혹시? 예, 자주 봐요. 이제 보고, 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열흘 됐거든요. 제가 저번에 상담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좀 못 보셨네요. 예, 제가, 일어나는 통에, 네. 볼 수도, 새벽에 끝나고 가서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서. 그때 주가가 9월 8일 요때 경이었던 것 같아요. 8일, 9일, 7일 요때 경이었는데 주가가 고점 47,900원 대비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 42,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 42,000원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AS를 좀 못해드린 상황에 주가가 42,000 얼마죠? 41,900원, 42,000원 딱 맞고 떨어져 버리네요. 떨어져가지고 35,600원까지 하락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주가 지금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업이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봐서는 시총이 네. 높아서, 네. 그렇게 고평가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계속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시총이 높으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산 건데, 더 빠지네요. 시총이 높으면 고평가인가요? 예? 시가총액이 높으면 고평가예요? 시총가가 높은 데다가 다른 것은 2조 얼마면은 한 8만 원 정도 가고 막 그런데 지금 4만 5천원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3만 5천 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요. 예,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발행 주식도 관련돼가지고, 발행 주식이,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 자체는 음식료 업종 대비해가지고 고평가 분면 맞아요. 예. 고평가예요? 네, 고평가 부분은 맞는데, 미래의 성장성, 그러니까 커피 믹스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쭉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동서 같은 경우는 어느 경제방송에 상담을 해도 상담을 안 해줄 겁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해주고 고성장에 마트 가면 예를 들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자리에 포진돼 있는 식품회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부분은 8월 31일 날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이게 장 한 10분인가 20분인가 남겨놓고 한 130만 주인가 150만 주인가 터졌었죠. 그런 부분이 약간 의심스러운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92%라고 하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인 동서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이제는 조금 더 내려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종목 신규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32,000원대 오면 신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아, 32,000원이요? 네네. 야, 그렇게 밴드 잡고 좀 매매해 주시고요. 예,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방향성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고평가 굉장히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고평가예요. 현대자도 고평가고 한전도 고평가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선별하지 마시고 기업 자체가 적정 주가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엔 이 종목 32,000원까지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0원 선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럼 팔라는 얘기예요? 예? 팔아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단기적으로 주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 자체의 가치는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어요. 성장성은 있으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냉정하게 주가를 본다고 하면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니까 기술적으로 보건 기본적으로 보건 주가의 하방성은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를 하실지 매수를 하실지 그거는 시청자님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한다고 그러면 저는 32,000원대 오면 매수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매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알티캐스트요. 예. 그 4월 달에 17,000원 주고 샀어요. 목소리 많이 힘이 없으세요? 네, 근데 반절이 빠졌잖아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요? 예. 지금 많이 급락을 한 상황이시라 좀 힘드시죠? 예. 목소리도 많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이후에 알티캐스트 2014년도에 신규 상장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신규 상장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구간으로 진입이 됩니다. 예. 그거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신규 상장주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은 어찌됐건 하락의 마무리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자, 지금 최근에 저점이 얼마죠? 5,600원이죠? 예. 5,600원 더하기 5,600원 하면 11,200원이죠? 예. 최근에 고점이 얼마죠? 정고점. 11,350원이에요. 예. 딱 반토막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예.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이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한 번쯤은 손바뀜의 거래량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뭐 비중 30%라도 늘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도 디지털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쉽지 않게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은 자제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계단식으로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계단식 상승이 되려면은 상당한 에너지 응집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기간적으로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을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손절은 조금은 보류를 하셨다가, 뭐, 한 10월 정도에 한번 다시 오면은, 그때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도록,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1차 목표가 있죠? 1차 목표가를 7,000원대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오면 그러면 상담을 한번 더 할까요? 예, 그때 오면요. 상담 다시 한번 해주셔갖고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때 전화 드릴게 조금 해주셔요. 예,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항공우주.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95,100원에요. 한 30% 정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95,100원에 30%요? 예.
주가 많이 밀렸네요. 오늘 7만 원대까지 주가 하방으로 69,600원까지 밀렸다가 73,000원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네네.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죠.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두코멘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공우주 10만 원 돌파하면 10만 5천 원, 4천 원 라인에 좀 정리를 하라라고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예예. 이게 만에 하나 10만 6천 원, 4천 원에 매도했다가 저희 말만 따라 7만 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비중이 40%, 50%가 늘어나요. 100주 갖고 있는 게 150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악재가 떴죠.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할 수 없다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내놨는데 이제 핵심 기술 4개가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요. 네네.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가. 그래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가 떴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레이더, AES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쉽게 남의 눈에 안 띄고 가야 되는데 남의 눈에 띄는 비행기예요. 그러면 이걸 옛날 비행기인데 이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요, 이게 역발상 투자라는 법도 투자 가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저도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항공우주를 오늘 산다고 했다면 저는 7만 원 미만에서 7만 원대 매수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매수를 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항공우주를 산다고 하면요. 7만 원에 신규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 30%를 산다고 하면 오늘 10% 신규 매수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조사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4가지 기술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얘기가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보고를 못 받았다. 이 4가지 기술 이전 해주는 거 보고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결론 나올 때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모르잖아요. 요때 다시 한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다 안 사고 2번에 나눠서 아니면 3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 비중이 30%라고 하고 10% 추가 매수를 더 하신다고 하면 7만 원 초반 왔을 때 10% 사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 관련된 이슈가 터져가지고 있다. 그때 10%를 더 사신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매수하실 때 걱정돼서 잘 매수를 못 하시겠다 하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혹시요, 이거를 계속 더 빠지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이거 혹시 더 계속 반토막으로 빠져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없고요. 계속 내려가는 주식도 없어요. 계속 내려가는 주식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 내려가더라도 다시 반등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업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할 때 걱정이 되시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서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현재 시장 만만하게 볼 시장이 아닌 그런 만큼 너무 단기성 매매보다는 좋은 종목들 매수하셔서 꾸준히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추석 명절인데요. 자, 멘토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추석입니다. 지금 고향길을 내려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석에는 주식 시장을 좀 잊어버리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한들 주식시장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 그러니까 명절 때 쉬는 기간에만이라도 주식시장 깔끔하게 잃어버리시고 행보해 보내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장 열릴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성 잡으시고요. 명절은 좀 즐겁게 가족과 풍요롭게 보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즐거운 연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